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더불어서 가격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6.3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자의 어떤 부동산 정책,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 또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도시 아파트, 거기에다가 신축의 대단지라면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고양시의 향동 신도시의 아파트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의 아파트 두 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경매 탈탈탈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어떤 부동산 상식, 경매 상식도 최소한 한 건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도시 아파트 경매 두 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신도시 아파트 경매, 향동 신도시, 고양시죠? 한강 신도시, 김포입니다. 두 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여러분 간단히 신도시의 장단점. 저는 이제 챗 GPT를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신도시의 장점은 뭐냐? 쾌적한 주거 환경. 일단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다. 교통 및 접근성 개선. 신도시 건설과 함께 광역교통망, 지하철, 고속도로 등이 확충되어서 중심도시와의 연결이 원활해지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 개인적으로는 신축의 아파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신도시는 깔끔하다. 반면에 이제 신도시의 단점, 초기 정주 여건 부족. 입주 초기에는 편의시설, 뭐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 더불어서 뭐 자연 훼손 및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오히려 장점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상식 하나,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토지를 산다, 또는 뭐 건물을 산다, 그리고 부시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할 때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는 건데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토지가 여러분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있는데 1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죠. 100대 60. 그래서 이게 바로 건폐율 60%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건폐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건폐율이 너무 낮다. 중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령 제1종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50% 이하,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심상업지역은 100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9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일종보다는 통상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폐율도 중요하지만 용적률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강점이 있는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토지의 그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도시 아파트 경매 두 건 지금 가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향동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두산 위브 더 퍼스트 19층 좋죠? 고양지원 2024타경 74617 사건 번호 물건 번호 1번 전용이 18.1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4평형 아파트 6억 1,300 한번 유찰된 4억 2,91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6월 18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고양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되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인데 깔끔하고 신축의 아파트로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20년산, 5년차, 신축, 좋죠? 21층 중에 19층은 아주 좋다.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도 대단지여서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여기 향동 신도시, 향동 신도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수색역에서 마을버스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전역에서도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차후에는 그 세전역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 일산선, 거기 이제 지하철역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차후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변의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4월 13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는 보니까 같은 면적 2층 이런 거 빼고 대충 한 5억 7천 9천 정도. 다만 현장 가서 중개업소 한 세 군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한강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김포시 마산동,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3차, 8층. 좋죠? 김포는 관할법원이 부천지원, 2024 타경 5146, 물건번호 1번, 33평형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5억 300, 한번 유찰된 3억 5,210만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입찰일은 5월 29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들. 자, 이 아파트는 2017년산, 8년차, 신축 좋죠? 12에 8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인 것은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더불어서 조사되는 임차 내역 없고요. 재납관리비 없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에서 뭐 도보로 한 3, 4분 거리, 공원도 좋고 거의 뭐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아마도 이쪽 구례의 이마트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5월 18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느리니까 후순위 특별히 낙찰자가 책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의 같은 면적 4억 1천만 원, 4억 4,600만 원, 4억 6,500만 원. 그래도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향동 신도시 그리고 한강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두 건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유찰된 가격은 일단 직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순발력 있는 임장 그리고 싸게 한번 낙찰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1차 필터링은 제가 한번 해보았다. 괜찮아 보인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임장 이후에 판단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입찰할 때 준비물,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은 꼼꼼하게 챙겨보자. 5월에도,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쏠쏠한 수익을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